효과 없는 선행학습은 버리라 라고 제가 적었는데, 근데 실력이 없으면, 그죠? 2등급 학생들은 1등급 가는 게 목표잖아요. 6학년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학년 걸 더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윤선생입니다. 오늘은 또 선행학습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도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학습 방향 11월 기말고사 후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아마 시즌 1쯤에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정도에. 그래서 2020년에는 올린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시기도 맞아떨어지고 해서 오늘 선행학습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없는 선행학습은 버리라 라고 제가 적었는데, 선행학습이,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선행학습 효과가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음속에 선행을 해가지고 실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선행학습으로 최대한 실력은 유지가 되거나, 혹은 정말 선행학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양적 분배입니다. 양적 분배라는 말은 수학에 해야 되는 양이 많아서, 그 말은 결국 고등수학 이야기죠. 고등수학에서도 자연계열 지원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문이과 통합이라는 말을,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문이과 통합이라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문과와 이과, 인문계와 자연계열의 수학이 소화되는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문이과 통합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오고 나서 수학이, 선택 과목이 늘어나서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후에는 사실 자연계열 지원자와 인문계열 지원자의 양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인문계열 아이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일단 자연계열 지원자 기준으로, 그죠? 양적, 고등학교 이과생들이 소화해야 되는 수학의 양이 고등학교 2학년 때 4과목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분배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었다 이거죠. 근데 실력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양적 분배라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상위권, 진짜 마음을 좀 넓게 열어준다면 상위권까지,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기준 한 2등급 선까지 내려줄 수는 있지만, 이 학생들은 실력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2등급 학생들은 1등급 가는 게 목표잖아요. 1등급 가는 거에 선행학습이 도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성적을 유지하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거죠. 유지하면 되는 학생들이 내 성적을 지금 학습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니까, 내가 내 공부 시간을 더 쪼개서 미리 좀 소화해 두겠다라는 그런 전략에서 할 수 있는 게 선행학습이다. 일반적인.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도 내 초등학교 수학 실력이 이미 충분히 최상위권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걸 더 하지 않고 중학교 걸 하는 게 선행학습이죠. 지금 실력이 이미 높기 때문에 유지하고 중학 수학을 조금 더 미리 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중학교 가서 좀 더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중학교 수학을 잘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좀
그냥 잘못된 생각인 거죠. 초등학교 수학 성적이 안 좋은데 초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빨리 중학교 거를 시작해서 나중에 중학교 성적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행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실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의 실력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행학습의 실력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효과 없는 선행학습을 버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효과 없다라는 게 밝혀진 선행학습인 거예요. 효과 없음이 밝혀졌다. 효과 없음이 밝혀졌다라는 말은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현행 실력이 없다. 현행 과정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선행학습의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좀 다른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선행학습 과정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윗학년 거 하다 보면 밑에 거 알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 초 6, 중 1, 중 2, 3 있다면 예를 들면 5학년이 6학년 걸 하고 있는데 5학년 걸 잘 못 풀어. 그러면 6학년 거 하고 있는 게 효과 없는 거죠. 왜? 위에 학년 거 하다 보면 밑에 학년 거 알게 된다. 이런 소문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걸 못 푸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선행학습의 효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실력을 높여야 하는 학생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걸 잘 못 풀어서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6학년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실력을 유지해야 되는 학생이 아니고 실력을 올려야 되는 학생이니까 6학년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학년 걸 더 해야 되는 거죠. 6학년 거 하고 있는데 못 푸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6학년이 중학교 거 2학년 거 배우고 있는데 6학년 거 제대로 못 푼다. 그러면 이 학생도 실력이 없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실력을 실제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실력을 올려야 되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중학교 2학년 걸 했음에도 6학년 걸 잘 못 푼다, 어려운 문제를.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학생 역시 실력을 유지해야 되는 학생이 아니고 실력을 올려야 되는 학생이죠. 현행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선행학습 1개, 중학교 거 1개, 효과 없음이 밝혀졌잖아요. 아니면 지금 시기에 가장 이제 민감한 6학년 예비 중1이잖아요. 예비 중학교 1학년이 그 이상 고등수학 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고등수학까지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걸 하고 있거나 중3 걸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실력이 없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학생은 실력이 있는 거냐? 아니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 고등학교 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걸 못 풀면 실력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선행학습을 버리라는 말은 이게 효과가 없단 말이죠. 효과가 없단 말이죠.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에 남은 게 없다는 말이야. 공부가 안 되었다. 공부가 안 됐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봤다라는 여기까지 봤다라는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여기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도 못 푸는 거예요. 2학년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1학년 거 풀 수 있어야죠. 3학년 거까지 잘 소화가 됐다면 고등학교 거까지 잘 소화가 됐다면 중학교 1학년 거 술술 풀어야죠. 고등학교 거까지 공부했는데 못 풀면 이 공부 제대로 한 개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제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빠진 부분 중학교 1학년 거 배워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다면 이게 기초잖아요. 근데 여기 빠져 있고 여기 빠져 있고 여기 빠져 있고 여기 빠져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벽돌을 꼼꼼하게 올릴 수가 없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빠지게 되고 여기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중3까지 학습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다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채우고 요거 다시 채우고 이거 다시 채우고 이거 다시 채우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깝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깝다. 뭐가 아깝냐? 저는 진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선행한 게 아깝다라고 하는데 선행한 게 뭐가 아깝냐 이거죠. 제 목구멍까지 진짜 이게 뭐가 아깝냐는 말이 차올라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수학 실력이 안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발목 잡는 거예요. 왜냐? 자, 여기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 한 개도 모르는데 또 여기다 쌓아 올리려고 하면 그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중학교 1학년 가도 모르고 2학년 돼도 또 여기 거 모르고 3학년 돼도 또 모르고 그리고 이거 공부하느라 그죠? 선행학습 하느라 현행학습에서 내 이 똑바로 채울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지게 된다 이거죠. 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주로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니까 한정적인 시간 안에 공부를 한다면 결국 한 과목 정도 어떻게 숙제해 볼 수밖에 없고 숙제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과목 할 수 있는 시간이 현행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쓰이면 그나마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선행학습을 하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겁니다. 빠진 부분을 막는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어디 가서 해보거나 이렇게 좋은 학원 많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학원 많습니다. 레벨 테스트 치면. 그럼 거기 쳐서 우리 학생이 지금 잘 모릅니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한 부분 이전 학원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전 학습 과정에 누수가 많다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그 빠진 독에 물 그 구멍 난 것부터 메우는 게 가장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없는 선행학습 이미 밝혀진 내가 이때까지 진도 나간 게 다 그냥 말짱 헛것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끝난 것에 대한 지불한 비용 그죠? 그거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 미래를 이게 과거라고 하면 현재고 이 과거에 그죠? 내가 이미 쓴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죠? 이렇게 끝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미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 매몰 비용인 거예요.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걸 영향을 주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의미 없는, 효과 없는, 이미 효과 없다라고 이미 밝혀진 부분을 자꾸 미래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정말 좀 지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실력이 없으면 진도 나간 건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는 게 아이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거고 앞으로 과거를 잊고 끝난 건 잊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복습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이의 학습 상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